안녕하세요. 혹시 머리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그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그럼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약이 어떻게 용케 아픈 부위만 딱 알고 찾아가는 걸까? 신기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약이 특정 부위를 이렇게 깍 찍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우리 몸속에서 약이 여행하는 경로는 훨씬 더, 전신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 과정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테드 에드 자료를 좀 보면서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딱 삼켰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지, 네네. 또 어떻게 작용해서 통증을 줄여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이 약물이 우리 몸을 여행하는 방식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알약을 삼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볼까요? 예를 들어, 발목이 아파서 이부프로펜을 먹었다고 쳐요. 네, 그럼 몇 분 안 돼서 위에서 위산 때문에 이제 녹기 시작해요. 아 위에서 일단 녹는군요. 그럼 그 다음엔 소장으로 가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흡수 단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녹은 이부프로펜 분자들이 소장벽을 통해서 아주 촘촘하게 퍼져 있는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혈관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 혈관들이 그냥 혈관이 아니라 관문맥이라는 좀 특별한 통로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문맥이요? 그건 뭔가요? 관문맥은 이제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분이나 약물 같은 것들을 온몸으로 퍼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온몸으로 가기 전에 간에서 일종의 검문 같은 걸 받는 거네요. 이게 혹시 초의 통과 효과 이런 거랑 관련 있나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맞습니다. 간으로 들어온 이부프로펜 중에 일부는요, 간에 있는 효소들하고 만나서 화학적으로 변해요. 변한다고요? 네, 그래서 약효가 없는 물질, 이걸 이제 비활성 대사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2단계에서 약효가 조금 손실되는 거죠. 그럼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물론 일부는 비활성화되지만 약을 만들 때 이런 효과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용량을 정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다행히 대부분의 이부프로펜 분자들은 활성 상태 그대로 무사히 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갔다가 결국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대동맥 순환계로 들어가게 되죠. 아, 그래서 약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보통 그때부터 활성 약물이 이제 온몸을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활성 상태의 약물이 혈액을 타고 뇌나 팔다리 그리고 아픈 발목뿐만 아니라 진짜 온몸 구석구석 다 커져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강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이부프로펜이 아픈 발목만 콕 집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온몸을 순환하면서 그 통증이나 염증 신호를 만드는 특정 물질, 예를 들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랜딘? 네. 이런 걸 만드는 효소에 그냥 달라붙어서 작용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 몸 전체에서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부위를 조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통증 신호 만드는 공장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발목 통증도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약이 왜 가끔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왜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거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약물 분자가 혈액 속에 충분히 이렇게 쌓이면 통증 완화 효과가 커지고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최고 효과에 도달하죠. 네, 근데 약효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우리 몸은 약물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또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자료 보니까 이부프로펜은 평균적으로 2시간마다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준다던데 이걸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감기. 혈액은 계속 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더 많은 이부프로펜이 간 효소에 의해서 아까 말한 그 비활성 대사물질로 또 번하는 거예요. 아, 계속 분해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비활성 대사물질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가서 걸러진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게 전체 과정입니다. 와,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같은 약, 같은 용량을 먹어도 왜 사람마다 효과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복용량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거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 위험이 커지겠죠. 그건 기본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사람마다 약물을 처리하는 그 능력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유전적으로 간 효소 활성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유전적으로요? 네. 또 나이, 특히 어린 아이들은 효소 시스템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평소 식단이나 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심지어 임신 여부 같은 것까지도 약물 대사 속도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네요. 그럼 약 설명서에 적힌 용량은 그냥 평균적인 기준일 뿐이고 모든 사람한테 딱 맞는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개인의 상태를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진통제는 아픈 곳을 마법처럼 알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소화기관 통해서 흡수되고 네. 혈액 타고 온몸을 돌면서 전신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간이랑 신장이 약물을 처리하고 내보내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약효라는 게 단순히 용량 문제만이 아니라 내 유전적인 거, 나이, 건강 상태 같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 언젠가는 정말 개인의 유전자 정보 같은 걸 딱 분석해서 약 종류나 용량을 아주 정밀하게 처방하는 그런 맞춤 약물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드네요. 네, 뭐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나한테 맞는 약물 사용법은 뭘까? 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약물의 여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